안녕하세요. 저는 딸기만두 소리책 딸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을 책은 정글북입니다.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 옹기니 구자언 출판사 더 클래식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누르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소리책입니다. 오늘 제가 읽을 책은 더 클래식 출판사의 정글북,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 옴기니 구자언. 이 정글북의 책은 제가 기억으로는 만화영화가 먼저인 것 같은데요. 만화영화를 보고 정글북을 봤는지 아니면 정글북을 책으로 먼저 읽고 만화영화를 봤는지 순서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 이 추억의 앨범에 남겨놓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이 책은 영국 최초 역대 최연소 작가 조지프 러디어드 키플링의 노벨상 수상작입니다. 배경은 인도이며 모글리라는 늑대 소년이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 진정한 어른이자 정글의 일원이 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모글리에 관련된 3편의 이야기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랑이 시어칸에게 잡힐 뻔한 아기 모글리를 늑대 부부가 돌보며 기릅니다. 모글리는 곰 선생님 발루와 흑표범 바기라와 함께 정글의 법칙을 배워나갑니다. 어느 날 모글리는 반달 로그라는 원숭이 무리에게 납치당합니다. 발로와 바기라는 큰 뱀 카에에게 도움을 청하고 셋은 힘을 합쳐 원숭이들을 물리치고 모글리를 구출합니다. 모글리는 늑대 무리에서도 배척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불을 가지고 와서 시어칸을 혼내주고 시어칸은 복수를 다짐하며 모글리 주위를 맴돕니다. 사람들과 같이 살려고 마을로 내려간 모글리는 시어칸을 무찌르는 과정에서 악마라는 오해를 받고 마을을 떠나 시어칸의 가죽을 늑대들 앞에 펼쳐놓으며 당당한 정글의 일원이 됩니다. 모글리의 형제들. 무더운 어느 날 저녁 7시 시온이 언덕. 아빠 늑대는 낮잠에서 깨어나 몸을 긁으며 하품을 했다. 그런 다음 앞발과 뒷발을 번갈아 가며 뻗어 나머지 졸음까지 쫓아버렸다. 엄마 늑대는 커다란 회색 코로 낑낑거리는 4마리 새끼들을 어루며 누워 있었다. 늑대 가족이 모여 사는 동굴 어귀에 달빛이 비쳐들었다. 아우! 이제 사냥을 나갈 때가 되었군. 아빠 늑대가 이렇게 말하고 언덕 아래로 뛰어내리려는 순간 북슬북슬한 꼬리가 달린 작은 그림자가 동굴 입구를 들어서면서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위대한 늑대시여, 행운이 따르기를 빕니다. 고귀한 새끼 늑대들도 하얀 이빨이 튼튼하게 자라고 앞길에 행운이 따르기를 빕니다. 세상에는 굶주린 자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면서 말이죠. 접시알기라는 별명에 걸맞게
다른 이들에게 빌부터 사는 자칼, 타바키였다. 인도의 늑대들은 타바키를 무시하고 경멸했다. 동물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헛소문을 퍼뜨리며 마을의 쓰레기 더미에서 찾은 넝마나 가죽 쪼가리를 먹고 돌아다녔기 때문이다. 하지만 늑대들은 한편으로 타바키를 두려워하기도 했다. 쉽게 광기에 사로잡혔고 그럴 때는 평소에 두려워했던 상대들도 잊어버린 채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물어뜯으며 정글을 헤집고 다녔기 때문이다. 미쳐 날뛰는 것은 야생 동물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라서 호랑이마저도 타바키가 광기에 사로잡혔을 때는 도망가서 숨어버렸다. 우리 인간들이 광경병이라고 부르는 증상을 동물들은 광기라는 뜻의 드완이라고 부르며 주랭랑을 놓는다. 들어와서 봐라. 아빠 늑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에 먹을 것은 없다. 늑대에게는 없겠죠. 타바키가 냉큼 대꾸했다. 하지만 저처럼 미천하게 짝이 없는 놈에게는 마른 뼈다귀 하나도 진수성찬이랍니다. 저희 같은 길더로그가 고르고 자시고 할 게 있나요? 그리고 종종 걸음으로 동굴 뒤로 가서 아직 살점이 약간 붙어있는 수사선 뼈를 찾아내더니 그 자리에 앉아 뼈다귀 끝을 신나게 물어뜯었다. 이렇게 맛난 것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타바키는 입술을 핥으며 말했다. 귀공자 아기 늑대들이 어쩜 이렇게 예쁜가요? 두 눈망울은 또 얼마나 큰지요. 이렇게 어린데 말이죠. 아니지. 왕의 자손들은 처음부터 다 자란 어른 같다는 사실을 제가 깜빡했군요. 부모들 앞에서 자녀들을 칭찬하는 것만큼 벌써 사나운 일은 없다는 것을 잘 아는 타바키는 늑대 부부가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자 내심 즐거웠다. 그는 이렇게 한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못된 짓을 즐기다가 짓궂게 말했다. 거구의 시어카니 사냥터를 옮겼습니다. 다음번 달이 뜰 때에는 이 언덕에서 사냥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시어카는 늑대 동굴에서 30km 남짓 떨어진 와인군가 강 근처에 사는 호랑이였다. 시어카는 그럴 권리가 없어. 아빠 늑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정글의 법칙에 따르면 미리 적절한 경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사냥터를 옮길 권리는 없어. 반경 16km 안에 사는 사냥감들을 놀라 달아나게 할 텐데, 그리고 난 요즘에는 두 몫을 사냥해야 한단 말이야. 그 엄마가 괜히 그를 릉구리라고 불렀겠어요? 엄마 늑대가 조용히 말했다. 태어날 때부터 한쪽 발을 절었으니까 그랬지요. 그래서 가축만 사냥하는 거잖아요. 와인군과 마을 사람들이 자기에게 화를 내니까 이제는 여기로 오는 거죠. 곧 우리 마을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겠군요. 사람들이 슈어칸을 찾아 정글을 샅샅이 뒤질 때 정작 그는 멀리 도망가 있을 거고 잔디에 불이 붙으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은 도망쳐야 해요. 세상에,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나네요. 슈어칸에게 엄마 늑대가 고마워했다고 전할까요? 타바키가 빈정댔다.
나가! 아빠 늑대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나가서 내 놈이 모시는 시역한과 같이 사냥이나 해. 오늘 밤 못된 짓은 이걸로도 충분하니까. 그럼 갑니다. 타바키가 작게 대꾸했다. 잡목 숲 밑에서 시역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굳이 알려드리지 않아도 괜찮았을 것 같군요. 아빠 늑대는 귀를 기울였다. 작은 관과 이어지는 골짜기 저 아래에서 쉰 목소리로 화가 나서 으르렁대며 우는 호랑이 소리가 들려왔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사실을 온 정글이 알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태도였다. 멍청한 놈. 아빠 늑대가 말을 이었다. 밤 사냥을 저렇게 요란하게 시작하다니. 자기가 쫓는 정글 수사슴이 와인 궁궐에서 잡던 어린 수소처럼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보지? 쉿! 오늘 밤 슈어칸이 잡으려는 것은 수사슴도 수소도 아니에요. 엄마 늑대가 말했다. 바로 인간이지요. 슈어칸의 울음소리는 낮게 그르렁거리는 소리로 바뀌었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바깥에서 자는 나무꾼과 집시들이 이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갈팡질팡하다가 놀란 나머지 정신을 잃고 호랑이의 입속으로 뛰어 들어갈 판이었다. 인간이라고? 화가 난 아빠 늑대는 하얀 이빨을 전부 드러내면서 말을 이었다. 참나. 저수지에서 딱정벌레와 개구리를 잡아먹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인간을 잡아먹겠다고? 그것도 우리 영역에서? 정글의 법칙 중 금기사항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정글의 법칙에 따르면 모든 짐승들은 인간을 잡아먹을 수 없다. 새끼들에게 사냥하는 법을 알려줄 때는 예외지만 그런 경우도 자신이 속한 무리의 영역 밖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법칙을 정한 진짜 이유는 인간을 사냥하면 결국 조만간 총을 들고 코끼리를 탄 백인들이 징을 올리며 횃불을 손에 든 수백 명의 흑인들을 데리고 하늘 높이 불꽃을 쏘아 올리면서 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정글에 사는 모든 동물들이 고통받게 된다. 반면 짐승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인간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힘없고 연약한 존재라서 인간을 사냥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사람을 잡아먹으면 엄이 오르고 이빨이 빠진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었다.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호랑이가 공격할 때 내지르는 가장 큰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갑작스럽게 전혀 호랑이답지 않은 낑낑거리는 울음소리가 이어서 들려왔다. 먹이를 놓쳐버렸군요. 뭘 놓쳤을까? 엄마 늑대가 말했다. 아빠 늑대가 몇 걸음을 달려나가자 시어칸이 덤불에서 사납게 뒹굴면서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멍청하긴. 나무꾼이 피워놓은 모닥불을 못 뛰어넘고 발을 대었군. 아빠 늑대는 마음에 안 든다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타바키도 저놈과 같이 있어. 뭔가 언덕을 올라오고 있어요. 엄마 늑대가 한쪽 귀를 쫑긋하며 말을 이었다. 조심해요. 잡목숲 덤불이 바스락거렸고
아빠 늑대는 땅바닥에 배를 바짝 대고 엎드린 채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광경을 보았을 것이다. 바로 늑대가 뛰어들려다가 중간에 공중에서 멈춘 모습 말이다. 아빠 늑대는 그게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기도 전에 덤벼들려 했지만 그 순간 멈춘 것이다. 결국 아빠 늑대는 2m 가까이 뛰어올랐다가 원래 자리에 다시 착지했다. 인간이야! 아빠 늑대가 소리를 질렀다. 인간의 새끼야! 저것 좀 봐! 아빠 늑대 바로 앞에 갈색 피부에 벌거벗은 아기가 낮은 나뭇가지를 붙잡고 서 있었다. 아기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할 정도였다. 어두운 밤, 늑대 동굴의 그처럼 부드러운 피부에 작은 보조개가 팬 아기가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다. 아기는 고개를 들어 아빠 늑대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저게 인간의 새끼라고요? 엄마 늑대가 말했다. 난 처음 보는데요. 이리 가져와 봐요. 늑대들은 새끼들을 물어서 옮기는 데 익숙해서 만에 하나 달걀을 옮긴다 해도 깨트리지 않을 수 있었다. 아빠 늑대는 아기의 등을 입으로 물었지만 새끼들 사이에 내려놓았을 때는 아기 피부에 이빨 자국 하나 남지 않았다. 세상에, 이렇게 작을 수가. 벌거벗었는데도 얼마나 씩씩한지. 엄마 늑대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기는 새끼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더니 따뜻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아니, 다른 새끼들과 함께 젖을 먹고 있네? 그래, 인간의 새끼란 말이지. 여보, 지금까지 새끼들과 같이 인간의 새끼를 키운다고 자랑한 늑대가 혹시 있었어요? 이따금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은 적은 있었지만 우리 무리에서는 한 번도 없었지. 나도 처음이야. 아빠 늑대가 말했다. 몸에 털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서 내가 발로 건드리기만 해도 죽을 거야. 그렇지만 이것 봐. 눈을 들고 똑바로 쳐다보고 우릴 전혀 무서워하지 않잖아? 순간 동굴 입구를 비추는 달빛에 그늘이 졌다. 쉬역하니 거대한 머리와 양쪽 어깨를 굴 입구에 불쑥 뒤밀었기 때문이다. 타바키가 그 뒤에서 일러바치고 있었다. 주인님, 그게 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쉬역하니 여기에 나오시다니 대단히 영광이군. 아빠 늑대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두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무슨 일이신지. 네, 사냥감 문제지. 인간의 새끼가 이 안으로 들어갔다. 쉬역하니 말했다. 아기의 부모는 도망쳤다. 어서 내놔. 아빠 늑대가 말했듯이 쉬역하는 모닥불에 뛰어들었다가 발에 화상을 입은 부위가 너무 아파서 무척 화가 나 있었다. 하지만 동굴 입구가 좁아서 호랑이는 못 들어온다는 것을 아빠 늑대는 알고 있었다. 지금도 쉬역하는 양쪽 어깨와 앞발이 비좁은 공간에 끼어 있었다. 사람으로 치면 둘은 통 안에서 싸우는 셈이었다. 늑대들은 자유로운 종족이오.
아빠 늑대가 말했다. 우리는 우두머리의 명령을 따를 뿐 가축을 사냥하는 줄무늬 짐승의 말은 듣지 않소. 인간의 새끼는 우리 것이니 죽이든 살리든 우리가 선택할 것이오. 선택? 선택이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함소를 잡아주려는 내가 사냥감을 얻으려고 너희 굴 안에 코를 들이밀고 서 있어야 한단 말이냐? 지금 누구 앞에서 말하고 있는지 아는가? 나는 바로 시어칸이란 말이다. 천둥처럼 커다란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동굴을 메웠다. 엄마 늑대는 새끼들에게서 몸을 떼어낸 뒤 앞으로 뛰어나왔다. 어둠 속에서 달처럼 푸른 엄마 늑대의 두 눈이 분노로 이글거리는 시어칸의 두 눈과 마주쳤다. 그의 대답은 바로 나, 락샤가 하지. 저 인간의 새끼는 내 거야, 룽그리. 내 거란 말이야. 나는 저놈을 죽이지 않을 거다. 저놈은 살아서 무리의 늑대들과 함께 달리고 사냥할 것이다. 나중에 한번 보자고. 힘없는 작은 새끼들이나 사냥하고 개구리와 물고기도 잡아먹는 널 사냥할 테니까. 내가 사냥한 사슴 3발을 걸고 말한다. 나는 누구처럼 굶주린 손을 먹지 않으니까. 내 어미한테나 가버려. 정글에 사는 짐승이 칠칠맞게 화상이나 있고 태어날 때보다 다리는 더 절면서 말이지. 썩 꺼져! 아빠 늑대는 놀라서 쳐다보았다. 5마리의 수컷들과 정당한 결투 끝에 엄마 늑대를 얻었던 날을 거의 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엄마 늑대는 다른 늑대들과 함께 달렸고 악마라고 불렸는데 그냥 듣기 좋으라고 붙은 별명은 아니었다. 시어카는 아빠 늑대와는 붙어볼 수 있었지만 엄마 늑대와는 도저히 싸울 수 없었다. 엄마 늑대가 굴 속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데다가 목숨을 걸고 싸우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어카는 으르렁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동굴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자 소리쳤다. 개도 제 집 마당에서는 크게 짖는 법이지. 인간의 새끼에 대해 늑대 무리가 뭐라고 할지 어디 두고 보자. 새끼는 내 것이니까 결국 내 입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 탈북성이 도둑놈들아. 엄마 늑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새끼들 사이에 축 늘어졌고 아빠 늑대는 그런 엄마 늑대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시어칸이 한 말도 일리가 있어. 아기를 무리에게 보여줘야 해. 여보, 그래도 아기를 계속 키울 거요? 키워야죠. 엄마 늑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아기가 한밤중에 벌거벗고 굶주린 채로 혼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저길 봐요. 벌써 우리 새끼 한 마리를 밀치고 그 자리를 차지했네요. 저 전륜말이 가축 사냥꾼이었다면 아기를 잡아먹고 와인군가로 도망쳤을 테고 그런 마을 사람들이 복수를 하려고 우리 굴들을 모조리 뒤지고 다니게 되었을 거예요. 키울 거냐고요? 당연히 키워야죠. 아기 개구리야? 가만히 누워있으렴. 아, 널 모글리. 개구리 모글리라고 불러야겠다. 시어칸이 널 뒤쫓아왔듯 언젠가 네가 시어칸을 뒤쫓을 날이 올 거야. 하지만 늑대 회의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군. 아빠 늑대가 말했다. 정글의 법칙에 따르면 수컷 늑대는 가족을 이루며 물에서 떨어져 지낼 수 있다. 하지만 새끼가 태어나 혼자 설 수 있을 만큼 자라면 무리가 총회를 열 때 데려와야 한다. 회의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보름달이 떴을 때 열렸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늑대들도 새끼들을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절차를 거친 뒤에는 새끼들도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달릴 수 있었고, 새끼들이 처음 사슴 사냥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무리의 성인 늑대들도 새끼들을 죽일 수 없었다. 만에 하나 새끼를 죽인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 그 대가로 죽음을 당해야 했다. 독자 여러분도 잠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규칙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빠 늑대는 새끼들이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총회가 열리는 밤 새끼들과 모글리를 데리고 엄마 늑대와 함께 회의가 열리는 바위로 갔다. 바위는 언덕 꼭대기에 있었고 돌과 작은 바위들로 덮여 있어서 늑대 100마리는 숨을 수 있을 정도였다. 힘과 지혜로 무리를 이끄는 위대하고 고독한 회색 늑대 아킬라가 바위에 몸을 쭉 펼친 채 엎드려 있었고 그 발치에는 덩치와 털 색깔이 제각기 다른 늑대들이 40마리 넘게 앉아 있었다. 그 중에는 수사슴 한 마리는 혼자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노련한 오소리 색깔의 나이 든 늑대들부터 그 정도 사냥은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어림도 없는 검은 털의 3살짜리 어린 늑대들도 있었다. 아킬라가 무리를 이끈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는 어렸을 때 늑대 덫에 걸린 적이 2번 있었고 두들겨 맞은 뒤 죽을 뻔한 적도 있었기에 인간들의 관습과 행동을 잘 알고 있었다. 늑대들은 조용했다. 새끼들은 부모들이 앉아있는 원의 한가운데에서 서로 뒹굴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고 가끔씩 나이 든 늑대들이 새끼들에게 다가가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는 발소리조차 내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왔다. 가끔 어떤 엄마 늑대는 자기 새끼가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새끼를 달빛 아래 밀어놓을 때도 있었다. 바위 위에서 아킬라가 외쳤다. 정글의 법칙을 잘 아는 여러분, 다들 정글의 법칙은 잘 알고 있을 거요. 늑대들이여, 똑똑히 지켜보시오. 그러자 불안해하는 엄마 늑대들이 그 외침을 이어받았다. 늑대들이여, 똑똑히 지켜보시오. 마침내 차례가 되어 아빠 늑대가 모글리 개구리를 늑대 무리 한가운데로 밀었을 때 엄마 늑대는 긴장한 나머지 목에 털이 곤두섰다. 모글리는 웃으면서 가만히 앉아 달빛에 반짝이는 주걱돌 몇 개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아킬라는 고개를 전혀 들지 않은 채 단조로운 목소리를 이어갔다. 잘 보시오. 그때 바위 뒤에서 숨죽이던 호랑이 소리가 터져나왔다. 치역한 애 목소리였다. 그 꼬마는 내 것이다. 이리 넘겨! 자유로운 늑대들이 인간의 새끼를 가지고 뭘 하려는 거지? 그러나 아킬라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똑똑히 보시오, 늑대들이여. 어떤 자유종족이 다른 종족의 명령을 받는단 말이오. 잘 보시오. 그러자 으르렁대는 소리들이 더 커졌다. 다만
4살 된 젊은 늑대가 시어칸의 질문을 이어받아 아킬라에게 물었다. 우리 같은 자해종족이 인간의 새끼와 무슨 상관입니까? 정글의 법칙에 따르면 이런 경우 새끼가 늑대무리에 속하기 위해서는 늑대무리 중 부모를 제외한 2 멤버가 새끼의 입장을 대변해야 했다. 누가 이 새끼를 책임질 것인가? 아킬라가 말했다. 자유로운 늑대들 중에 누가 말하겠는가? 아무도 대답이 없었고 엄마 늑대는 때가 오면 최후의 결전이 될지도 모를 싸움을 하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다. 그때 위원회에 있던 유일한 다른 동물이 그르렁대며 일어섰다. 졸린 눈을 반쯤 감은 갈색곰 발루였다. 그는 새끼 늑대들에게 정글의 법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오로지 땅콩과 식물 뿌리와 꿀만 먹기 때문에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었다. 인간이라? 인간의 새끼라고? 발루가 말했다. 인간의 새끼는 내가 대변하겠다. 인간의 새끼는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아. 나는 말주변이 없지만 내 말이 틀림없다. 무리와 함께 지내고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하자. 내가 직접 가르치겠다. 하지만 아직 하나가 더 필요해. 아킬라가 말했다. 발루가 인간의 새끼를 대변했고 그는 우리 새끼 늑대들의 선생님이다. 발루 말고 또 누가 말할 것인가? 모임 중앙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흑표범 바기라였다. 잉크처럼 새까만 털에 새겨진 표범 무늬가 물에 젖은 것처럼 반짝였다. 다들 바기라를 알고 있었기에 아무도 그의 앞길을 감히 막으려 들지 않았다. 그는 타바키만큼 약삭 빠르고 야생 들소처럼 대담했으며 상처 입은 코끼리처럼 성질에 불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무 위 야생 벌꿀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를 지니고 있었고 피부는 솜털보다 부드러웠다. 아킬라여, 그리고 너의 자유로운 늑대들이여. 바기라가 낮게 그르렁거리며 말했다. 내가 너희들 사이에 끼어들 권한은 없지만 정글의 법칙에 따르면 처음 보는 새끼와 관련하여 그 새끼의 목숨은 값을 치르고 살 수 있다고 했다. 더군다나 법은 그 값을 지불하는 자에게 제한을 두지 않는다. 내 말이 맞는가? 맞아요, 맞아. 어린 늑대들이 외쳤다. 그 늑대들은 항상 배가 고팠다. 다들 바기라의 말을 들어라. 그 새끼는 값을 치르고 살 수 있다. 그게 법칙이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내 발언을 허락해 주기를 요청한다. 말하라! 20마리가 넘는 늑대들이 외쳤다. 벌거벗은 새끼를 죽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게다가 자라면 더 흥미로운 존재가 될 수도 있지. 발루가 그를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발루의 말에 내가 황소 한 마리를 더하겠다. 이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사냥한 방금 죽인 커다란 놈이다. 만약 법에 따라 그 인간의 새끼를 받아들인다면 말이지. 어때?
그래도 어려운가? 그러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인간의 새끼가 그리 대수인가? 겨울에 비가 내리면 죽게 될 것이고 햇볕 아래에서 탈 것이다. 벌거벗은 개구리가 우리에게 무슨 해를 끼치겠는가? 무리와 함께 지내도록 내버려두자. 박이라, 황소는 어디 있지? 모글리를 부리에 받아들이겠다. 바로 그때 아킬라가 크게 짖었다. 잘 보시오, 잘 보시오, 늑대들이여. 모글리는 여전히 조약돌을 가지고 노느라 늑대들이 한 마리씩 와서 그를 쳐다볼 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했다. 마침내 늑대들은 죽은 황소를 가질러 모두 언덕을 내려갔고 아킬라와 바기라, 발루, 그리고 모글린의 늑대들만 남았다. 모글리를 넘겨받지 못해서 무척 화가 난 슈어칸의 포유가 밤공기를 뒤흔들었다. 소리 한번 엄청 크군. 바기라가 낮게 중얼거렸다. 이 벌거벗은 아이가 너희들이 눈물을 흘리며 더 큰 소리를 지르게 만들 날이 올 거다. 아니면 내가 인간을 안다고 할 수 없지. 잘 됐군. 아킬라가 말했다. 인간과 그 새끼들은 매우 영리하지.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줄지도 몰라. 그래, 필요한 순간에 큰 도움이 될걸. 아무도 누군가가 우리를 영원히 이끌기를 바라지 않으니까. 바기라가 말했다. 아킬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무리의 우두머리가 직면하는 순간을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에게서 힘이 빠져나가고 더욱더 쇠약해져서 다른 늑대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면 즉시 새로운 우두머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다음번 우두머리도 그의 차례가 되면 죽임을 당할 것이었다. 아이를 데려가. 아킬라는 아빠 늑대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자유로운 늑대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라. 이렇게 해서 모글리는 황소 한 마리와 발루의 지시 덕분에 시온이 늑대 무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 독자 여러분은 10년, 아니 11년은 한 번에 건너뛴 후의 이야기를 읽게 될 것이다. 그동안 모글리가 늑대들과 멋진 시간을 보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긴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전부 다 적으면 책 몇 권 분량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늑대 새끼들과 함께 자랐다. 물론 모글리가 아직 어린아이일 때 새끼 늑대들은 이미 다 자랐지만 말이다. 아빠 늑대는 모글리에게 정글의 법칙을 가르쳤고 정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려주었다. 풀이 사각거리는 소리와 따뜻한 저녁 공기, 머리 위를 날아가는 올빼미의 울음소리와 박쥐가 잠시 앉아있던 나무에 남긴 발톱 자국과 웅덩이에서 뛰어오르는 작은 물고기 주위의 물방울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이다. 이는 회사원이 직장에서 하는 일처럼 모글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모글리는 공부하지 않을 때는 햇살 아래에 앉아서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고 다시 잠들었다. 몸이 더러워지거나 덥다고 느낄 때는 숲속의 웅덩이에서 수영도 했다. 그리고 꿀이 먹고 싶을 때는 발루는 모글리에게 꿀과 열매가 날고기만큼 맛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나무 위를 기어 올라갔고 바기라가 그에게 꿀을 얻는 법을 알려주었다. 바기라는 나뭇가지 위에 드러누워서
모글리를 불렀다. 동생, 이리 와봐. 모글리는 처음에는 나무 늘보처럼 힘없이 매달렸지만 나중에는 회색 원숭이처럼 대담하게 몸을 날려서 나뭇가지를 잡았다. 늑대들이 모일 때에는 모글리도 회의가 열리는 바위에 한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 곧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만약 그가 어떤 늑대를 뚫어져라 노려보면 어떤 늑대도 눈을 내리깐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가끔 모글리는 재미로 한 늑대를 정해서 빤히 노려보곤 했다. 가끔은 친구들의 발바닥에서 가시를 빼주었다. 늑대들은 가시에 찔렸을 때 무척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이다. 밤에 언덕을 내려가 밭으로 가서 오두막에서 지내는 마을 주민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찰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글리는 인간을 믿지 않았다. 바기라가 모글리에게 정글에 교묘하게 설치해놓은 들어가면 출입구가 닫혀버리는 사각 상자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모글리는 하마터면 그 상자 안으로 걸어 들어갈 뻔했었다. 바기라는 모글리에게 그것이 덫이라고 알려주었다. 모글리는 낮 동안 늘어지게 자다가 어두워질 무렵 바기라와 함께 숲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바기라가 사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바기라는 배가 고프면 마음껏 사냥했고 모글리도 그를 따라했다. 한 가지만 제외하고 말이다. 모글리가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자라자 바기라는 모글리에게 절대 소를 사냥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 이유는 황소의 목숨으로 늑대무리가 모글리를 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정글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네 거야. 바기라가 말했다. 그리고 넌 뭐든지 죽일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지. 하지만 너 대신 맞춰진 황소를 기억하고 어떤 황소도 죽여서는 안 된다. 그게 정글의 법칙이야. 모글리는 이 말을 철저히 지켰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먹고 사는 데 관심을 두면서 건강하게 자랐다. 엄마 늑대는 모글리에게 슈어칸이 믿을 만한 동물이 아니며 언젠가 슈어칸을 죽여야 한다고 몇 번 일러주었다. 어른 늑대였다면 그 충고를 기억했겠지만 모글리는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곧 잊어버렸다. 그래도 인간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면 자신을 늑대라고 불렀을 테지만 말이다. 슈어칸은 계속 모글리 주위를 어슬렁거렸다. 아킬라가 나이 들어서 쇠약해질수록 이 절름발이 호랑이는 무리의 어린 늑대들과 어울렸다. 어린 늑대들은 슈어칸이 먹고 남은 찌꺼기를 받아먹기 위해 그를 따라다녔다. 만약 아킬라가 젊은 시절처럼 힘이 있었다면 절대 그런 행동은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슈어칸은 이렇게 훌륭한 사냥꾼들이 왜 다 죽어가는 늑대와 인간의 새끼를 따르는 것에 만족하는지 모르겠다며 어린 늑대들을 부추겼다. 듣자하니 모임에서 다들 그의 눈도 못 쳐다보고 피한다고 하던데. 슈어칸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어린 늑대들은 으르렁거리면서 털을 세웠다. 소식이 밝은 바기라는 이런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고 모글리에게 언젠가 슈어칸이 모글리를 죽이려 할 것이라고 누누이 경고했다. 그럴 때마다 모글리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내게는 늑대무리와 바기라가 있어. 또 느리긴 하지만 발루가 날 위해서 한두 번 주먹을 날려줄 거야. 내가 겁낼 필요 없잖아. 어느 무더운 날
박이라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전에 아마 고슴도치 사이가 말해준 사실일지도 몰랐다. 정글 깊숙이 있을 때 박이라는 그의 아름다운 검은 피부에 머리를 기대고 누운 모글리에게 말했다. 동생, 쉬어카는 내 적이라고 내가 얼마나 자주 말했지? 손에 든 열매만큼이나 많이. 숫자를 못 세는 모글리가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뭐? 박이라, 나 졸려. 쉬어카는 꼬리가 길고 목소리가 커. 공작새 마오처럼. 지금 한가하게 잠이나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발루도 나도 알고 있다고. 늑대 무리들부터 멍청하게 짝이 없는 사슴들까지 아는 거야. 타바키가 너한테 말한 적도 있고. 모글리가 말했다. 타바키가 얼마 전에 와서 나보고 벌거숭이 인간 새끼라느니 돼지 열매를 구하려고 땅도 못 팔 정도라느니 떠들어대더니 꼬리를 붙잡고 야자나무에 힘껏 후려쳤어. 예의가 뭔지 알려주려고. 그게 바로 어리석다는 거야. 비록 타바키가 못된 짓을 저지르고 돌아다니다 해도 타바키는 너한테 중요한 걸 말해주는 거라고. 이봐 동생.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봐. 쉬어가는 정글에서는 감히 널 죽이지 못해. 하지만 잊지 마. 아킬라는 늙었어. 곧 수사슴도 못 잡는 날이 올 거고. 그러면 그는 더 이상 우두머리 자리에서 있을 수 없어. 네가 회의에 처음 왔을 때 널 살펴 받아준 늑대들도 이젠 나이가 많이 들었고, 반면 나이 어린 늑대들은 쉬어카니 꼬드기는 말을 고집 곧대로 듣고 있어. 무리의 인간의 새끼가 끼일 자리는 없다는 거지. 머지않아 너는 다 커버릴 거고 말이야.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달리지 못하는 인간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야? 모글리가 말했다. 난 정글에서 태어났어. 정글의 법칙을 어긴 적도 없고 내가 가시를 빼내준 적 없는 늑대는 한 마리도 없단 말이야. 틀림없이 그들은 내 형제들이야. 박이라는 몸을 쭉 펴고 눈을 반쯤 감고 말했다. 동생, 내 턱 아래를 만져봐. 모글리는 야무진 갈색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고 박이라의 부드러운 턱 아래 강인한 근육 중 작게 튀어나오고 털이 없는 곳을 발견했다. 나 박이라에게 그런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이 정글에서는 아무도 몰라. 목줄을 메었던 흔적이지. 동생, 난 인간들 사이에서 태어났고 내 어머니는 우테이 포르에 있는 왕의 궁전 우리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벌거벗은 갓난아기인 너를 위해 회에서 값을 치렀어. 그래, 맞아. 나도 인간들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 난 정글을 본 적도 없었어. 인간들은 우리 안에 있던 내게 새 그릇에 담은 먹이를 넣어주었고,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내가 표본 박이라라는 사실을 깨달았지. 한낱 인간들의 장난감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곧바로 아빠를 휘둘러서 자물쇠를 부셨고 멀리 달아났어. 그리고 인간의 방식을 배웠기에 나는 정글에서 쉬어칸보다 더욱 무서운 존재가 됐지. 그렇지 않나? 응, 맞아. 모글리가 말했다.
정글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바기라를 무서워하지. 모글리만 빼고. 넌 인간의 새끼잖아. 검은 표범은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게다가 내가 정글로 돌아간 것처럼 너도 결국은 인간들에게 돌아가야 해. 인간들이 내 형제들이니까. 만약 네가 회의에서 죽지 않는다면 말이야. 그런데 도대체 왜 날 죽이려고 하는 거지? 모글리가 물었다. 날 봐. 바기라가 말하자 모글리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큰 표범은 30초도 되지 않아 고개를 돌렸다. 이게 바로 그 이유야. 발로 나뭇잎을 뒤적이면서 표범이 말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나조차 너를 사랑하면서도 내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잖아. 동생, 다른 동물들은 너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지혜롭기 때문에, 발에서 가시를 뽑아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인간이기 때문에 너를 싫어하는 거야. 난 몰랐어. 모글리는 시무룩한 목소리로 말했고 검고 굵은 눈썹을 찡그리며 인상을 썼다. 더 클래식 출판사의 정글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